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역사 한국사 4강, 이제 철기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 했고, 철기 시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원전으로 치면 기원전 4에서 5세기경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문화재 양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고조선의 세력적인 양상으로 특정되는 문화재가 있죠. 비파형 동검.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세형 동검으로. 그래서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동검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는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죠. 자, 요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무늬라는 것 자체가 무늬가 잔무늬, 즉 약간 세밀하게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발전 양상으로 볼 수가 있죠.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는 모습은 기술의 발전의 양상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푸집. 요게 이제 청동 제작 틀이에요. 요게 발견이 되면서 한반도에서도 청동기를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었구나라는 게 많이 밝혀졌고, 이 세용동검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되는 동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일반적으로 철기 시대에 들어서서 나오는 그런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고, 현재 무덤 형태는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 있었죠. 근데 동무덤과 함께 널무덤의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간토기가 있었는데 이게 검은 간토기.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기도 하죠. 자, 이 정도 포인트가 이제 바뀐 양상에서 보여지는 철기시대의 문화재들이고요. 옆에 있는 농경문 청동기 같은 경우는 농경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청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상만 봐도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표적으로 농경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철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화폐도 발견이 돼요. 여기 보이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게 이제 명도전이고 옆에 있는 게 이제 반량전, 오수전의 모습인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모습, 즉 한마디로 화폐의 발견이 한반도에서 화폐를 만들었다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 남부와 고조선 지역에서도 출토되는 이런 모습은 교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철기 시대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걸로는 경남 다우리에서 발견되는 붓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한문이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문화재가 붓 유적으로 발견이 된 셈이죠. 이 정도가 이제 철기 시대에 대표되는 문화재의 양상, 문화교류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이죠. 고조선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서 핵심적으로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맨 위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단군과 왕검. 즉, 이거는 이제 단군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해요.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왕검 같은 경우는 정치 지배자를 뜻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한 명이 다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단군과 왕검의 역할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이때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이 한다 해서 제정 일치사회라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청동기 사회의 군장국가의 특징으로 제정일치사회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는 요거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져 있다. 바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련 스님이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단군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서 작성된 삼국유사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다시피 이 정도의 영역이 초기와 전체적인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대는 고고학 시대예요. 한마디로 그때 얘기했듯이 아직 문자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문자 기록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비파용 동거 요 세 가지 보이죠? 요 세 가지 양상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고조선의 지표 유물입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요 정도였다라는 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화재 세 가지예요.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비파용 동건 기억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할 것은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그 유적지가 있죠. 송국리. 자, 그래서 이제 성공리형 톡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성공리형 톡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미성리식 토기를 성공리형 토기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다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조선의 발전 양상이 나오는데 잠깐 체크하고 가야 될 것은 그 중국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중국에 그 관자라는 기록이 기원전 7세기경의 기록인데 여기에 이제 발조선이란 포인트가 나오고 제나라와 고조선이 교역한 양상도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고조선, 즉 조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산해경이라고 하는 이런 산해경 같은 경우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아니지만 발해의 그 고조선의 기록이 영토적인 위치,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고조선이 발해만 북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발해만이라는 게 여길 뜻해요. 이쪽. 이쪽을 바레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북쪽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레만의 북쪽이면은 고조선은 초기 중심지가 이쪽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정지의 그런 문화재 그 흐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 그 굉장히 큰 고인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분포된 것보다 조금 더 큰 유역의 그 고인돌이 여기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과 관련돼서도 일반적으로 고조선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초기에 발전을 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이 산해경이라는 책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조선은 이쪽에서 초기에 많이 발전했다. 왜냐하면 고인돌이 더 크다는 거는 더 강력한 집권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포인트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4세기, 기원전 4세기경이 되면 고조선이 굉장히 좀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기원전 4세기경에는 중국의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 여기 보이죠? 요거. 책 오른편에 보이는 여기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해졌고 이때 연나라가 이제 이렇게 격돌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이 왕을 칭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칭할 정도로 강해진 고조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왕이 등장하는 형태에서 부왕하고 준왕 같은 형태의 왕이 등장했고요. 이 왕 밑에는 상, 대부, 장군 같은 대표적인 형태의 관직도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333년에 이제 처음 건국된 고조선은 삼국유사의 기록상 이제 점차적인 발전을 하다가 이 시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철기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 근데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다시피 기원전 300년경 연나라의 공격으로 중심지가 이제 평양 부근으로 이동했다. 즉 한마디로 여기서 보이는 이쪽으로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근에 그 거대한 고인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고인돌이 분포된 게 이쪽 부근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그 책 기록에 의하면 위략이라는 책에 나오게 됩니다. 연나라 장군 징계의 공격을 받고 서쪽 영토 2천리를 잃었다. 이 포인트인데 서쪽 영토 2천리라는 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영토를 상실했다고 보여지고 후기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영토를 영위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측면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나라가. 서쪽 영토 2천리를 잃었다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도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진나라의 또 침략을 또 받아요. 기원전 3세기경에 요동 쪽으로. 그래서 이 요동과 관련된 내용에서 볼 때 아마 이 지역을 수복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나라에게도 공격을 받고 진나라에게도 공격을 받는 그런 양상 속에서 크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실 정도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중심지가 이동했다라는 측면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는 양상 속에 고조선은 또 한 번에 큰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위만 조선의 성립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크게 어지러웠던 상태를 초기에 통일했던 게 진나라죠. 근데 그 진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진안 교책이라고 하는 중국의 또 한 번의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위만이라는 인물이 망명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위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상투를 두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기록과 또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고조선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인물이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인 기록에서는 이제 연나라 귀족이라고도 얘기가 되죠. 위만은.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연나라한테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연나라의 영역으로 잠시 들어갔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측면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그렇다면은 연나라에게 침략당하기 이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연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연나라 귀족이 된 거고, 진앙교체기 때 역시나 연은 이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다가 고조선 영역으로 이렇게 망명을 했다. 그래서 연나라 귀족으로 표현도 되지만 연나라에 있었던 고조선 계열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위만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바로 왕이 됐던 건 아니고 이 서쪽 변경을 이쪽을 이제 이쪽의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해요. 맡았다가 점차 들어오는 유이민 세력과 이 지역의 진번 임든 형태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규합하게 됩니다. 규합하면서 그러니까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수비대장 임무를 맡다가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서 평양의 왕검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스스로 왕이 되죠. 준왕이라는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고조선은 위만이라는 인물이 왕이 돼.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위만 조선. 자, 이렇게 형태는 이제 위만 조선의 형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 위만 조선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잠시만요. 여기 이제 고조선과 관련돼서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만조선과 관련돼서 내용을 이제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 이제 끊어졌었는데, 자, 그 위만조선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대표적인 게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이 있습니다. 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고조선은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이제 고조선과 관련돼서는 여기 남부지방의 진이라고 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그 정치체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중국이 한나라가 있잖아요. 한가의 무역을 중간에 있었던 고조선이 이렇게 중개무역을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무역 독점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한나라와 굉장히 많은 충돌을 야기하게 돼요. 결국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되다가 자, 한나라의 요동 동부도의 서파라는 인물이 조선의 비왕 장을 죽이고 고조선도 서파를 죽이는 등의 서로 간의 이제 대립 관계는 점점 더 극에 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인물을 죽이고 이런 적대 관계가 시작이 되다가 결국에 기원전 109년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1년 동안 전쟁이 쭉 이어지게 돼요. 1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게 되고 나서 이제 고조선은 결국 1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삼이라는 인물이 우거왕을 죽이고 투항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거왕은 계속적인 항쟁을 주장했고 그러니까 니계상 삼이 이제 무너져가는 고조선의 지배층 이런 황폐해가는 이런 것들을 우거왕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거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투항하면서 한사군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한사군은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과 지금의 대동강 유역에 걸쳐서 낙랑, 진본, 임둔, 현도라고 하는 네 개의 군현이 설치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뭐 한사군이 최초의 식민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민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어두운 역사라고 해도 감출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한나라와의 1년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첫 나라였던 고조선은 여기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기록에서 의하면 약 2000년간 유지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발전을 거쳐서 왕을 칭하기도 했으나 위만조선이라는 그 과도기를 거쳐 결과적으로 한나라와의 큰 전쟁, 결국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팔조법이죠. 팔조법. 고조선에는 8가지 법이 있었다고 한서지리지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3가지 정도만 이제 전해지는데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생명중시,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으라 하니까 갚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사유재산과 함께 농경이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죠. 곡식에 의해서. 또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그러면 계급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50만 전을 내야 한다. 화폐 사용도 역시나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이 전체 다 청동기 시대에 대표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일부 중국이나 다른 학자들이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고조선이 또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였구나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뭐 일설에는 고조선의 실체적인 측면 때문에 철기를 기반으로 한 첫 나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삼국유사의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보여줬던 만주 지역의 기원전 20세기경까지 소급되는 청동기 문화재의 발견 같은 걸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여기 보이는 청동기 사회의 특징과 일치되는 모습을 봐서도 합치된다. 즉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8가지 법이 있었던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이는 대로 풍속이 각박해져 법조항이 60조목으로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멸망한 나라의 유민들이 멸망시킨 나라에게 저항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좀 약간 당연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고조선 유민의 저항이 있었겠죠. 한사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8개의 법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법조항을 60개 정도로 늘려서 통제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만 보아도 한사군의 설치가 그
우리 그 뭐냐 법조항이 늘어날 정도로 강력한 통치를 해야만 했던 그런 기구라는 것을 또 성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철기 문화의 시대 변화와 고조선의 내용에 대해서 했던 한국사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내용은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될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